안녕하세요. 최바이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사례와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외상과 질병으로 인한 수술의 차이점과 분쟁, 그리고 각각의 보험금 청구 기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손상된 관절을 금속이나 세라믹 재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주로 무릎 관절과 같은 부위에서 시행되며 관절 손상이나 통증으로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에서는 상해 효율장애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으로 관절이 손상된 경우 이러한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이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상해 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상이 되며 이 특약은 보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에서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 만성적인 질환으로 관절이 손상된 경우 이는 내부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은 상대적 상해보다 보장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시 후유장애 지급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보험약관의 장애 지급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8년도 4월 이전 약관은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를 지급하는 반면에 18년도 4월 이후 약관에서는 3대 관절 중 관절의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겨질 대로 20%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18년도 4월 이전에는 한측 인공관절 삽입 시 지급률은 30%이고요. 양측 인공관절 삽입 시 60%로 한정이 됩니다. 즉, 과거 약관에서는 한쪽 관절만 삽입을 해도 상당히 높은 지급률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했을 때 50% 이상 효율장애로 납입 면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년도 4월 이후 계약은 한측 인공관절 삽입 시 지급률은 20%로 양측 인공관절 삽입 시 지급률은 40%입니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한측 삽입 시 지급률이 10% 감소하였지만 양측 관절 삽입 시 여전히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에 대해 알아보면 반치환술의 경우에도 장애 진단서 없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약관 해석 기준이 다르고 보험회사 지침이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지급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은 항상 외상에 의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관절염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발생해 낙상사고로 이어진 경우 결과적으로 골절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치환술이나 질병사고 경계 사례는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병과 사고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인공관절 장애 청구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기항증 감액 문제입니다. 관절염 등 기항증이 심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기항증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보험사나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기존 질환이 손상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될 경우 100% 지급 불가 주장할 수 있고 기존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30에서 5% 삭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물게 감액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사고와 기존 질환의 연관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했을 때 가능합니다. 계암증은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액을 방지하려면 사고로 인한 손상과 기존 질환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와 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기항증에 대한 적용 기준이 되는 약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0년 4월 이전에 가입된 보험상품에 대해서 약관은 다음과 같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한 신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태 또는 질병이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기존에 존재한 질병이나 손상이 사고나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항증 감액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과거에는 기항증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가입된 보험상품을 살펴보면 약관에서 해당 기간의 약관에서는 이미 존재한 신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질병이나 손상이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가입된 보험상품의 경우 기항증 감액 주장이 약관에 근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만 이를 지키는 보험사가 몇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가입된 보험상품 약관에는 사고와 관련도 산정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장애 분류표에 척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기항증이 악화된 경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척추체가 손상되었을 경우 기존 기항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상태를 고려하여 보험금이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척추체에 한정된 내용이므로 기타 신체 부위, 예를 들면 무릎이나 고관절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2010년 3월 30일 이전에는 기존 질병이나 상태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호도를 적용하였고 2010년 4월 1일부터 14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 질병이나 상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4월 1일 이후는 척추와 관련된 경우에만 기호도를 산정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실 내용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인한 무혈성 괴사입니다.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감염증 작용으로 다양한 질환에 사용됩니다. 질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하거나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혈성 괴사로, 무혈성 괴사는 뼈의 혈액의 공급이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대퇴골두는 무혈성 괴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기 쉬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에 취약합니다. 무혈성 괴사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손상된 뼈를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관절 수술이 질병의 원인인지 상해 원인인지에 관한 논쟁이 많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무혈성 괴사가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극경성으로 피보험자가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극격성 조건을 충족합니다. 약물 처방받을 당시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성입니다. 무혈성 괴사라는 결과는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우연성 조건을 충족합니다. 즉, 약물 사용 목적과는 무관하게 예기치 못한 결과로 발생한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성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약물이므로 외래성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신체 내부의 원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무혈성 괴사는 극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혈성 괴사에 의한 인공관절 수술 시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의료 기록과 처방 당시 상황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팔꿈치 주관절 인공관절 삽입 사례를 통해 상해로 인한 휴의장애 보험금 청구 과정과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고객이 마트에서 넘어져 팔꿈치를 다친 경우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고객은 마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과 팔꿈치 기능 제한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주관절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내용을 살펴보면 관절 캡슐 제거 및 주관절의 요골두 인공관절로 대체하였고 팔꿈치 축 부위인데 재건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60세 이후셔서 궤양증 및 골밀도 검사지를 근거로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이 고객님께서는 14년 이후 약관인 점과 처진 차트의 사고 내용, 진단서 외상 기여도를 기재하여 궤양증 적용 없이 전액 지급을 받았습니다. 18년도 이전과 이후 상품 두 가지 경우 살펴보면 18년도 이전에는 4월 이전에는 30%이니까 3천만 원이 지급이 될 수 있고요. 18년도 4월 이후 계약은 20%이니까 2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총 5천만 원을 이렇게 보험금은 지급이 되었고요. 청구 시 빠른 지급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고 경위와 관련된 증빙 자료, 즉 진단서나 수술 기록지, 사고 증명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담보가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비 특별여건입니다. 이 특별여건은 고관절, 수관절, 경관절 등 주요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실 경우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관절 손상이 심각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료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관절에 인공관절로 대체한 경우 보장이 됩니다. 보장 제외 조건으로는 부분 치환술로 관절의 일부만 교체하거나 복구하는 수술과 단순 교정술 및 외과적 성형술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담보를 설명해 드리냐면 이제 청구하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고 난 다음에 지급 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 드렸는데 담당자들도 담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추가 지급이 되었으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누락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존에 청구하셨던 분들 중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이 담보가 누락되었는지 보험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시간에는 인공관절 휴의장애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공관절 휴의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관과 수술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보험금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